둘 머리가 딱 나오네. 자, 이 문제를 지금 나눠드린 이유가 뭐인 거냐면, 이번 21번과, 물론, 여기 잠깐만, 저희 예측에는, 이번 수능 때, 뭐 작년 수능도 그렇지만, 뭐, 작년 구모 21번,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건 작년 구모 21번, 작년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좀 보세요. 한 장짜리 나눠드렸던 거. 작년 구모 21번 문제인데,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못 풀어드렸다고 했는데, 일단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작년 구모와 올해 구모에 대한 풀이를 한 가지로 맞춰버리자고요. 자, 구하라고 하는 게 정수 K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정수 K가 아니라 정수 K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미분계수 F'3을 구하라고 했던 문제였어요. 자, 뭐에 주목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이 수치는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거지 부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거지 부렸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도 좀 느꼈나 봐요. 자, 이 가운데 함수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왔죠? 몇 x분의 여러분들? 2x분의 f, 2x-f 제로인 거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명칭 굳이 붙이자면은 잊지는 마세요. 어쨌든 평균 변화율이에요. 무슨 변화율이다,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인 건데, 아무튼 제가 평균 변화율 기어나왔으면 당연히 평균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작년에 됐던, 올해가 됐던지 간에 이 가운데 있는 이 함수가 지금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너하고 나하고 같은 새끼가 지금 우리 그때 계산했을 때 K꼴 빼기라고 K꼴 빼기가 나와요. 다시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K꼴 빼기라고 빼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수능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있잖아. 아무튼 이 기울기처럼 생겨먹은 이 가운데 있는 새끼를 항상 뭔가 새로운 함수로 잡을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공부를 하시면 이번 풀이와 작년 구모 풀이가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 거냐면은, 자, 들어와봐. 일단 fx라는 새끼를 우리가 x3승에다가 원래 풀이는 어떻게 썼어요? k콜 -1, -2 나왔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함수값차를 제가 정적분으로 해석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fx를 최후의 방법인 x3승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정도로 한번 해석해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말인 거냐면은, 아무튼 너희들이 같아지는 k값이 일단 -2라고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h-1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h-1 값이 보시다시피 -10이 나오고 h-2 값 여기다 -1을 집어넣으시면 보시다시피 -12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풀이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hk의 존재를 알아내자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올해 풀이와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공부가 fk 플러스는 보시다시피 시작 누구 플러스 2의 3승에다가 이 정도 계산은 이제 해야죠. P의 K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의 K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감마가 아니라 R.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있잖아요. 아직 좀 숙제를 많이 못 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실무 체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숙제는 없습니다, 이제. 사실 뭐는 없다,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 푸시고 시간 내에 아시겠죠? 실무 보시면서 자꾸 연습하셔야 되는 거.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게 생각외로 30번이라든지 몇 번 여러분들 22번의 풀이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당 배치 갖고 장난친다. 그러니까 다 건드려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시험 볼 때마다 이 무당 배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6평과 9평을 참고로 해서 지금 문제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나도 아직 대치동에 끈이 있어갖고 아직까지도 있어. 끈이 있어서 관련된 문제들 이번 거 유사 유형들 지금 마구마구 받아갖고 지금 문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자, 실제 여러분들한테 그때 내서 말씀드릴 건데 수능 최근래 3년차 다시 몇 년차 여러분들? 3년차하고 제 마지막 실무 섞어서 막 드릴 거예요. 섞어서 드리고 이게 무슨 시험인지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험 보신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FK를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K 3승에다가 플러스 PK 제곱에다가 플러스 QK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R인 거니까 얘네 둘이 일단 잡아 빼서 얼마로 나눠버린 게 여러분들? 2로 나눠버린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단 HK야. 다시 누구 K야 여러분들? HK야.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잡는 순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일단 F'3인데 그럼 즉 F'X인데 그러면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몇 PX에다가 여러분들
이 px에다가 더하기 q이니 결론적으로 r은 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누가 되는 거냐면은 p하고 q를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러면 pq 몇 개 모르는 거니까 2개 모르는 거니까 함수값 2개 있으면 될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건은 다 나왔으니까 계산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그 결과 f의 k 플러스 2에서 일단 fk를 뺄 건데 가만히 찾아봤더니 이쪽에서 k 상승 이쪽에서 k 상승 날아가 버리는 거고 pk제곱 날아가 버리는 거고 qk 날아가 버리는 거고 r도 날아가 버리니까 보시다시피 이 식 전체에서 r도 사라진 누구와 누구에 대한 식이 등장한다 여러분들. p와 q에 대한 식이 등장한다는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전개하면 맞네 여러분들. 3이 몇 k 제곱에다가 6k 제곱 플러스 4, 3, 12k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아래 건 없어요 지금. 플러스 몇 p에다가 4p 도와줘야지. 플러스 몇 pk에다가 여러분들 4pk에다가 보시다시피 플러스 4p가 남았고 계산 맞나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남은 게 플러스 몇 q가 남았다 여러분들. 2q가 남았어. 그러니까 그거 전체를 보시다시피 2로 나눠버린 이 식이 우리가 원하는 지금 누구 k가 돼버리는 거고 여러분들 hk가 돼버리잖아. 그럼 hk의 식 전체 구성 자체가 누구하고 누구를 모르는 구조로 돼 있는 거니까 pq를 모르는 구조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값을 집어넣어버린다면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결정되잖아. pq가 결정되잖아. 그렇잖아. pq가 결정됐으면 누구 프라임 x가 완성되잖아 여러분들. f 프라임 x가 완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다? f 프라임 3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년 구모 21번과 올해 구모 21번의 풀이가 거의 동일의 선상에 놓이는 거지. 그치? 이번에도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알아낸다면 우리가 뭔가를 계산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 같아. 이놈의 기울기 함수. 이제 선생님은 기울기 함수라고 문제를 용어를 좀 붙였는데 아예 그 새끼를 새로운 함수로 잡고 출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지금 2년 정도의 얘기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찍으시고 올해 구모 1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올해 구모 13번을 제가 지난주에 해설 강의할 때 단순하게 빨리빨리 판별식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됐죠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궁금증이 생겼냐면은 만약에 이 fx가 여기 봐 물론 이 문제를 그대로 내진 않아요. 절대로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출제자분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지 저의 의심은 뭐였냐면은 이 의심이었어요. 자 13번에 대한 의심입니다. 도와줘. 함수 fx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작 누구 제곱에다가 6x 더하기 10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인수 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자동빵으로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식의 구조를 가만히 쳐다봤을 때 분자가 누구 제곱이잖아요? x제곱이잖아요? 분모 인수 분해했더니 fx 그럼 그 뒤에 남는 게 fx-k에 누구 플러스 2잖아요 여러분들? x 플러스 2잖아? 들어와봐. 이놈의 13번하고 몇 번하고? 이놈의 13번하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풀 28번하고 그래서 몇 번하고 여러분들? 28번하고 저희가 좀 이따 풀 15번에 공통적인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두 개의 함수를 지금 뭐 해놨죠? 자막 빼놨죠? 그래서 뭐 해놨다고 여러분들? 자막 빼놨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겠냐는 얘기예요. 왜 굳이 차라리 여기에다 그냥 됐어요 여러분들? 뭐 정수 K가 아니라 뭐 M 정도로 차라리 만들어 놓던가. 그래서 이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색깔을 싹 다 구분할 건데 색깔을 싹 다 구분하겠습니다. 여기는 fx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fx는 보시다시피 절대로 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 때문에 말이죠. 그쵸?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 옆에 있는 이 새끼가 빵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럼 분모 전체는 뭐로 갈 수? 이미 A로 보냈을 때 그럼 분모 전체는 절대로 뭐로 안 가는 거니까
빵으로 안 가니까 그럼 그때에 대해서 무조건 무슨 값이 존재할까 여러분들?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네가 절대로 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뺐잖아.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적했던 얘기가 너무나도 반갑게 이번에 주요 문항들한테 싹싹싹 배치가 돼 있는데 사람의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이놈의 차이 함수. 다시 뭐 함수 여러분들? 차이 함수. 차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뭘 보는 거고 여러분들? 교점을 보는 거잖아. 다시 뭘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 교점을 보는 거잖아. 그리고 차이 함수에 대해서 하나 더 공부해 두실 건 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공부해. 우리 수투 고투교 수투에서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펑치 함수가 접했어? 그럼 그 새끼를 끄집어내려? 이 두 새끼를 잡아 뺀 함수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너는 F라고? 너는 G라고? 그럼 잡아 뺐으면은 어차피 이 왼쪽 부분에서는 F에서 G 뺀 거니까 구는 음수, 양수, 그대로 양수.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공부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 새끼에 대한 적분값. 다시 무슨 값 여러분들? 적분값. 또한 요 구간의 적분값 최대가 되는 지점, 이 지점 너랑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지점 맞죠 여러분들? 이놈의 차이함수, 저놈의 차이함수 오질나게 많이 나와있어. 근데 여기 봐.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처럼의 해석으로 끝내버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3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28번을 똑같은 맥락으로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네가 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빼기 2콤마 빵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인 건데? K인 건데 그 자식과 여기는 fx 몇 차 함수 사이에 여러분들? 이 차 함수 사이에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없으면 되는 거야. 없으면 만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너가 빵이 된다면 다시 뭐가 된다면 여러분들? 얘가 빵으로 갔잖아. 그럼 얘가 빵으로 갔으면 자동 빵으로 누구 제곱이 여러분들? x제곱이 얼마로 가야 되는 거잖아? 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이 빵으로 간다는 얘기는 x 대신에 a를 찍었을 때 즉 a제곱이 빵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때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빵이 된다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즉 그 x값이 빵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말뜻이 뭐인 거냐면 그 말뜻이 f x equal k에 누구 더하기 2를 만족하는 여러분들? x 더하기 2를 만족하는 그 실금 x가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빵뿐이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fx란 이차함수와 이 직선 사이에 교점 x값은 반드시 누구뿐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빵뿐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점 x가 여기인데 그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 다시 뭐하고 지나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위에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만났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x 이퀄 제로뿐이라는 얘기는 그 x 이퀄 제로에서 분명히 무슨 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접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뭐 해야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풀이 안에 또 풀이가 몇 개가 숨어 있냐면 2개가 숨어 있어. 다시 몇 개가 숨어 있다 여러분들? 그걸 다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기출 분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뭔 얘기냐? 들어봐봐. 자, 너님이 y축인데 아이 선생님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알아도 아이 선생님 진짜 아는데 아니 진짜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으이야. 여기가 10이죠. 다시 얼마라고 여러분들? 10입니다. 자 그러면 빼기 2콤마 빵은 이쯤에 있었을 텐데 이 직선이 빵이 아니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만나는 무슨 점이 없으면 된다 여러분들? 교점이 없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보시다시피 몇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2군데가 있잖아. 그럼 어디가 있느냐? 첫 번째 여기서 그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교점의 x값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고. 다시 뭐라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그럼 보시다시피 누구보다 작잖아? 마이너스 3보다 작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때 그 교점 x값 그 교점 x값은 누구뿐인 건데 여러분들? 빵뿐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런 애가 들어가 버리면 넌 얼마로 가잖아? 빵으로 가잖아. 맞아? 근데
그 x가 알파라고? 그럼 누구 제곱이죠 여러분들? 알파 제곱이라고?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은 보시다시피 누구보다 큰 거죠 여러분들? 9보다 큰 거지? 그럼 분모는 얼마로 가버렸는데 빵으로 가는데 분자는 뭐로 안 가요 여러분들? 빵으로 안 가니까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접선은 빼라는 얘기야. 이 접선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출발을 갖고 일단 이렇게 돌란 얘기야. 2를 더 쓰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에 맞니 여러분들? 그 x값이 누구뿐이어야 되는 거니까 하필이면 0, 얼마를 지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12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 너는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이 접선 제외해서 k의 x 더하기 2가 이렇게 뺑그르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예고 드렸어요. 이 문제가 3참수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뭘 물어볼 수 있는지까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봐. 첫 번째 풀이 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사실은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지난주에서. 그치? 그럼 당연히 무순서 문제니까, 접선 문제니까, 접점의 좌표를 잡습니다. 시작. 누구 콤마에 여러분들? t 콤마에 보시다시피, 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0이라고 잡아놓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죠. 미분합니다. 몇 t 더하기 6에다가, 그 다음에 x-t에다가 그의 y좌표,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가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접선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 얼마를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빵을 지나가는 거니까 저 집어넣어봐요. 빵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빼기 빼기 좌변에 마이너스 해버려. 그럼 시작. 몇 t 더하기 6에다가 t 더하기 2에다가 빼기 t 제곱 빼기 6t 마이너스 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빵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보시다시피 2t 제곱 빼기 t 제곱 그럼 누구 제곱에다가 6t, 4t, 10t 10t에서 몇 t를 뺐잖아? 4t를 뺐으니까 플러스 몇 t에다가 여러분들 4t에다가 6이 12 빼기 10이 날라갔으니까 이꼴 빵이 돼서 그때 나오는 그 접점 x값이 보시다시피 빼기 4하고 얼마가 나온다 여러분들? 빵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k의 범위니 k의 범위라고 하는 건 이 직선의 무슨 기의 범위잖아요 여러분들? 기울기의 범위니 너희 때는 안 된다 그랬어. 일단 잡아봐. 그때 k 접선의 기울기 빼기 4를 넣어. 그럼 빼기 8 더하기 6인 거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2. 그 빵을 넣어. 그럼 보시다시피 얼마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6이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여기 두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k는 작거나 같고 얼마가 나온다 여러분들? 6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세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것도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점 좌표가 어차피 t 콤마에 누구 t인 거니까 ft잖아 그렇잖아? 자 그러면 시작. 기울기 얼마? 도와줘. 기울기 얼마? 누구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누구 t가 됐잖아 여러분들? ft가 됐잖아? 그 기울기가 애초에 t에서의 무슨 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다. 사르락 때려놓으면 어차피 똑같은 수식 나와. 하지만 이것까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와봐.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지. fx 3차함수야. 몇 차함수야? 3차함수는 x축가 반드시 몇 번은 만나. 한 번 이상은 만나. 몇 번 이상은 만나? 그럼 이렇게 돼 있었어. fx의 x축과의 교점 개수는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세 개야. 그걸 제한을 주겠지 문제에서. 만약에 하나라고 하면 몇 개라고 하면? 하나라고 하면 이 정도만 해설해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 둘, 셋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만약에 하나야. 그리고 그럼 네가 만약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새끼는 반드시 빵이어야 되지. 왜? 누구 제곱하고 날아가야 돼. x 제곱하고 날아가야 돼. 돼? 그 다음에 이 해석이야. 너가 빵이 아니면, 다시 뭐가 아니면? 문제 없지. 근데 네가 만약에 모이면, 빵이면, 다시 모이면 여러분들? 빵이면 이 옆에 뭔가 인수를 하나 더 붙여놨을 거야. 돼? 여기 차수가 아마 2차일 것 같아. 몇 차일 것 같다고 여러분들? 2차일 것 같아. 그러면 너가 빵이면 너도 날아가야 되지. 이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옆에 x-2가 붙어있어. 다시 누구 마이너스 2가? 그럼 무슨 말이야? 너가 빵 되는 x값이 x 이퀄 2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3차함수 fx와 요 옆에 있는 직선의 교점이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야? x 이퀄 2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생각해봐. 3차함수와 몇 차함수와? 어떤 직선 사이의 교점 개수가 하나밖에 없대. 그럼 그 직선은 주어진 3차함수의 어디를 지나갔었어야 될까? 변곡점이죠. 아니 무슨 점 여러분들? 변곡점이죠. 그딴 식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비스무리한 상황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랬죠 여러분들? 그렇게 3차함수로 수준이 올라갔을 때까지도 반드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죠 여러분들? 찍어보시고. 근데 안 더워요? 더워 죽겠네. 열이 나서 그런가? 아, 15번 해석이에요. 몇 번 해석이다 여러분들? 저 안 놀아요. 저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요. 들어와봐. 지난주 금요일처럼 무슨 요일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겠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뭐 다 그렇게 떠드실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그렇게만 해석하잖아요. 다시요. 13번, 15번, 28번 출제하신 분은 동일한 분이에요. 13번, 15번, 28번 출제하신 분, 그러니까 여기 미적분 파트예요. 뭐 미분적분 파트 있죠, 그렇죠? 담당하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아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봐, 여기 봐. 무슨 본질을 못 건드렸냐면 지난주 금요일 풀이는 나의 도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건드리지 않은 풀이였어요. 여기 봐. 지난주 어떻게 했죠? F6 곱하기 G2 할 때 맞죠 여러분들? G2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했죠? 제가 그냥 면적 갖고 해석했잖아. 그렇잖아? 뭐 틀린 해석은 아닌데 하겠습니다. fx의 최고차함 계수가 무슨 수이고 여러분들? 양수인 3차함수였고 F빵은 빵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gx가 보시다시피 인테그랄 빵에서 x까지 절대값 누구 t에다가 절대값 t dt였어요. 따라오기 있죠, 그쵸? 그래서 뭐라 했냐면 조건이 g 플라임 x 이퀄 빵이라는 새끼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실근이 우리가 몇 개라고 했고 여러분들? 4개라고 했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gx는 x 이퀄 2와 6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여러분들? 그 값을 갖고 f6 곱하기 g2의 곱의 결과가 무슨 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음수가 나온다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본질을 건드립시다. G2인데 누구 2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에서 일단 2개가 나와요. 시작 누구 빵은 빵이고 G빵빵. 그 다음에 무슨 함수를 알잖아? 도함수를 알잖아요. 도함수가 여기다 씁시다. 쓰고 지웁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조건을 분석해보면 너가 빵 되는 x값은 일단 총 몇 개가 있는 거고 4개가 있고 그 중에 누구하고 누가 있는데 2하고 6이 있는데 하나가 더 관찰되는 게 뭐냐면 누구 빵이 빵인 거니까 F빵이 빵인 거니까 G'빵도 보시다시피 빵이죠. X 대신에 빵 찍으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X가 빵과 2와 6과 뭐 예를 들어서 M 정도가 있다 칠까요? 누가 있다 치자고 여러분들? M 정도? 그리고 2하고 6에서는 이 새끼의 일단은 부호 변화가 반드시 발생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도함수를 알잖아. 무슨 함수를 알아? 그리고 무슨 값을 아는 거지? 함수값 알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G2의 존재를 누구의 존재를? 부호를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럼 G2의 부호를 판단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GX의 그래프를 알아내시오가 되는 건데 우리의 GX의 무슨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함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으니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GX의 그래프를 찾아서 지금까지 저와 수업하시면서 사실은 단 한 번도 이 적분값에 대한 부호를 관찰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새로운 함수로 잡아놓고 이 새끼의 무슨 함수를 관찰한 다음에 도함수를 관찰한 다음에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따라서 누구 x의 그래프를 예측했었죠? gx의 그래프를 예측했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잘 기억해봐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물론 지난주 금요일 표를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신 시험 준비하면서 내신 시험 보시면서 그 수많은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올해부터 시작했던 그 수많은 시험들을 보시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에 대해서 이 새끼에 대한 함수값을 예측할 때 이 적분값의 넓이를 갖고 예측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저의 지난주 금요일날 풀이는 오만한 거죠. 그걸 그렇게 해보자고 저희가 했던 대로. 그럼 들어봐요. 누구 빵이 빵이니? F빵이 빵이잖아요. F빵이 빵이니 fx는 누구를 갖고 있잖아? x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를 일단 최고차 계수 양수라 그랬는데 그 자식을 일단 ax제곱 1, 2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있는 fx는 일단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f빵이 빵이니 앞으로 x를 끄집어내면은 그 뒤에 몇 차식이 남잖아? 2차식이 남잖아? 그 자식을 hx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 hx는 그 생겨먹은 모양새가 ax 제곱 어쩌고 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도함수의 모습이 이래 되지 않을까? 그럼 너 안에 누가 있는 거야? x가 있어? 그럼 너도 절대값 x가 있어. 맞죠, 여러분들? 너도 누구 x가 있어? 절대값 x가 있어? 그럼 절대값 x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는 거냐면 시작! 절대값 누구 x에? hx에 빼기라고 하는 이차함수 수준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x 이퀄 제로가 있어. 다시 누가 있어, 여러분들? 그 도함수의 실근 x 이퀄 제로가 있어. 그러면 너 쪽에서 일단 나와야 되는 실근 누가 있는 거냐면은 2하고 6하고 누가 나와야 되는데 m이 나와야 되는데 합리적인 의식은 뭐냐? 진짜 눈에 보시는 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던가 아니면 요 실근 개수라고 하는 건 무슨 개수? 얘하고의 사실은 합집합이잖아.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요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실근이 분명히 몇 개인데 여러분들? 한 개인데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실근이 지금 보시다시피 몇 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3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 한 개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실근이 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4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기는
절대값 hx 이퀄 1을 만족하는 그 실근 안에 누구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빵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를 케이스 1이라고 하고 너를 케이스 2라고 하자고요. 오늘 수업은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알려주지 마세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다시요. 2가 어디 있고 6이 어디 있고 예, 물론 챙겨놔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정말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였겠느냐? 제가 보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궤를 같이 한다고 그랬죠. 13번에서 차이함수 교점만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차이함수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관찰해야 되느냐? 절대값 hx와 맞죠 여러분들? y꼴 누구 사이 교점을 관찰해야 되는 거지? 1.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의 hx가 엎어쳐 올렸을 때 이런 근의 개수를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hx는 반드시 초차기수 양수입니다. x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절대값 h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분명히 기생에 먹었을 거예요. 이게 절대값 hx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누구는 1을 놓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y를 놓을 거잖아. 그럼 첫 번째 교점수가 몇 개 나온다고 여러분들? 3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y꼴 1이 분명히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y꼴 1이면 보시다시피 그 근은 누구하고 누구일 텐데 여러분들 2하고 6하고 m일 텐데 2하고 6에서 분명히 무슨 값을 갖는 거니까 그 값을 갖는 거니까 2하고 6에서는 분명히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부호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2와 6과 m의 매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 여기가 얼마 여러분들? 6 사실은 보여요. m인데 m은 보시다시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죠. 또한 너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x 이퀄 제로가 근인 거니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입장에서 이렇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y축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축이 여러분들? y축이라고 해보자고요. 원점입니다. 그럼 일단은 그의 부호 변화 물론 제로 시점도 관찰해야 되겠지만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나중에 쓰셔도 되잖아요. 부호 변화가 절대값 hx-1인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내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어 여러분들? 플러스로 바뀌어 저희는 뭘 확인하고 있는 거죠? gx의 도함수의 일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gx 입장에서 다시 누구 x 입장에서 여러분들? gx가 어딜 지나갔잖아. gx가 어딜 지나갔잖아. 찾아봐봐. 누구 빵이 빵이었잖아. g빵이 빵이었잖아. 그런데 g빵이 빵이었는데 이까지는 도함수의 보가 무슨 수이니? 양수이니? 그럼 보시다시피 뭐 했잖아? 증가했잖아. 그럼 보시다시피 누구 2의 부호가 양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6이니? 여기가 6이니까 애초에 hx 입장에서는 여기가 6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보시다시피 h6가 무슨 수잖아요 여러분들? 양수잖아? 그러면 h6가 양수면 6을 찍어봤죠? 6h6 즉 그게 누구 6가 되는 거지? f6가 되는 거지. 그치? 반응 왜 못 따라오겠어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h6도 양수 그 다음에 우리의 g2도 양수 그러면 그들의 곱이 무슨 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수라고 하는 것을 위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 반드시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돼요? 그럼 두 번째예요. 이 안에 누가 포함된다? 빵이 포함되네. 돼? 그럼 그걸 보자고요.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배치인데 지워도 되나요? 되나요? 이해되죠? 되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다? 그래프를 예측하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나의 도합,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해. 뭐냐면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고 28번은 몇 번은? 문제를 좀 만들다 맞았어. 문제를 좀 만들다 맞았어 내가 보기에. 28번은 본질은 뭐다? 나와 나의 도함수의 사이를 관찰해라. 늘 하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명히 몇 점에서 만날 건데 아니 우리의 요 hx가 x축과 1점 반드시 몇 개여야 될 것 같아. 2개여야 될 것 같아. 어퍼치 올렸을 때 3개, 4개 나오려면 그러면 이번에 미리 그릴까요? 이번에 미리 그릴게요. 어퍼치 올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 1을 놨을 때 저 자식이 절대값 hx입니다.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4개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4개가 보이는데 지금부터 문제는 뭐인 거냐면은 그 4개에 대한 배치에 맞죠 여러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가 몇 개 있느냐? 빵, 2, 6, m인 거니까 m만 자리를 바꾼다 생각하시면 맞죠 여러분들? 1가지, 2가지, 3가지 몇 가지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일단 4가지가 나옵니다. 예, 해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건데 일단 빵, 2, 6, m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하고 여기서는 뭐 전부 다 듣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부업 뭐 그런 거 신경 특별히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버리면 보시다시피 여기는 절대값 h6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h6라고 하는 값은 분명히 무슨 수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음수가 나왔겠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말이지. 그치? 이걸 엎어쳐 올리는 거야. 다시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어디 봐요 어디 봐요. 눈 떼지 마세요. 눈 떼지 마세요. 그러면 또 부업 하나 해볼까요? 양수고 음에서 바뀌었고 음에서 뭘로 바뀌었고 여러분들? 양수 여기까지만 관찰을 해요. 그건 왜? 우린 gx가 궁금하니까. 그럼 이게 y축에 생각하신다면은 2만 놓고 보시면 f빵이 빵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그 이후 계속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gx는 감소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보시다시피 g2 값이 무슨 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음수가 나오잖아? g2도 음수야? h6도 음수야? 이 경우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급이 무슨 수가 나와야 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찍어보세요. 그대로 바꿀게요. 그대로 바꿀게요. 그대로. 그럼 그 다음 조합은 빵이 m6이 되겠지. 그치? 돼? 되는 게 보이죠? 자 이제 우리의 누구 6가 양수죠. 무슨 수다 여러분들? 양수인데 2일 때 상황이 동일하죠. 우리의 gx 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g2는 무슨 수인 거죠 여러분들? 음수. 오케이 이제 됐죠. g2와 h6의 f6의 곱이 무슨 수 나온다 여러분들? 음수 나오는 거죠. 자 됐으니까 가야죠. 그러면 이제 보이죠? 이게 y = 1이니 돼요? 그럼 우리 hx 상태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hx 상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y = 1과 만나는 두 점의 x값이 일단 얼마인 거고 빵과 6이잖아? 동시에 얘가 몇 콤마 1을 지나갔는데 2,1이잖아? 그럼 원래 상태에서는 몇 콤마 -1을 지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hx가 결정되죠. 2차원 계수는 모르겠어요. 시작. 누구의? x의 누구 -6에다가 여기서 빼기를 했던 걸 넘겨버리면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1이 됐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작. 누구 2라고 하는 새끼가 2 곱하기 빼기 4 빼기 몇 a 더하기 1 8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보시다시피 얼마다 여러분들? -1이다. 보시면 a 값은 넘어가고 얼마 나온다 여러분들? 4분의 1 나왔습니다. a가 4분의 1이므로 이거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누구 x 이쪽 거 지울게요.
fx가 조금 전까지 누구였잖아. 도와줘봐. x에 누구 x죠? 요거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기 구한 hx씩 여기에다가 차수를 하나씩만 다 높여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몇 분의 1에다가 이거 끝까지 하는 역시 자 몇 분의 1에다가 여러분들 x제곱에 누구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누구 x가 완성된다 여러분들? fx가 완성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도함수와 나 사이 관계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차이 함수 잊지 마세요. 무슨 함수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자, 이 나온 부분 찍으시고 머리 조금만 식혔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의고사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아니, 또 아주 어려운 걸 시끄러워. 자, 저희가 28번을 보잖아요. 다시 몇 번을 본다? 그럼 또 차이 함수죠. fx가 gx 빼기 탄젠트 누구 x죠? 예, 또 차이 함수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게다가 얘는 모데인 함수죠. 합성이죠. 다시 뭐다 여러분들? 근데 잠깐 들어봐요. 왜 문제를 좀 만들다 말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냐면 물론 이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문제 풀어 뭐 다른 방법 금요일날 잠깐만 금요일날 한 번만 더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교점을 활용하는 풀이까지도 오늘 다 못할 거 아무튼 오늘 29번까지 해야 되니까 28번에 두 번째 풀이를 몇 번째 풀이를? 예, 금요일에 한 번 더 오픈을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반 풀이, 그러니까 더 쉬운 풀이를 조금 할 건데 여기 봐요.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올해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고특에도 수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지도 않았던 미적분 고난도 그리고 미적분 고난도 조금만 복습해줬으면 이딴 문제는 껌딱지 문제죠.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나쁜 인간인가? 내가 나쁜 인간이 되는 건가? 자, 들어보세요. fx가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아니잖아요. 그냥 훅 하고 3차 함수라고 기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준비할 건 최고차 계수가 무슨 수이던가 양수이던가 음수이던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아무튼 이 세 문제는 다 똑같은 분께서 내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개념에 미친 분이야. 내가 봤을 때 제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평가원의 품격이다. 문제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개념에 파묻혀 있으면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질문. gx가 분명히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사소하게 평상시에 항상 많이 우리가 부딪혔고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봤던 이 용어를 만약에 이번 11월달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구모처럼 그냥 지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하고 연습하셨던 거. 자, 돌아갑니다. 뭐가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 첫 번째 무슨 속이라 그랬죠? 연속을 점검하자 그랬어요. 예, 그거 물어봐요. 그럼 여기 봐. 여기서 안 물어본 게 뭐죠?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1번 무슨 속인데 여러분들? 연속인데 두 번째 뭐뭐 확인하는 거죠? 좌미기 우미기 확인하는 거죠. 그거 안 물어봤으니까 그거 물어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면 어떡해. 아무튼 시간에 예. 질문. 그리고 gx가 뭐가 가능하면? 질문. 미분 가능하다는 말의 본질은 사실은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질문. 이계도함수 존재하나요? 모르죠, 그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거 봐요. 한 번 미분 가능하면 두 번 미분 가능해요? 아니죠.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fx가 뭐입니다? fx는 분명히 미분 가능한 3차 함수인데 그 자식이 gx-의 탄젠트에 일단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새끼는 분명히 합성함수인데 무슨 함수인데 여러분들? 합성함수인데 안 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사관 앞에 30분 하나 끌고 와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사교육에 파묻혀 있는 너희들을 엿먹어봐라 문제인 거죠. 특정 지역을 좀 이렇게 꼽긴 뭐하지 마. 대치, 목동, 중계, 그 다음에 평촌 이래들 한번 엿먹어봐라 좀. 풀이가 있어요. 어떤 풀이냐면 합성함수 그래프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려면 gx의 그래프도 알아야 되고, 물론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아는 거니까 말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 gx를 몰라요. 누구 x를 모른다? 그러니까 대치동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연습했던 그 스킬로 풀 수 없어요, 절대 이 문제는. 그래서 이분께서 저희들한테 어떤 교훈을 던져줬냐면, 너희들 합성함수 문제는 일단 교과서로 돌아가라는 얘기고, 교과서로 돌아가서 얘 입장에서는 누가 x값이다, 여러분들? gx가 x값이다. 그리고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물론 이 문제에서 안 씁니다. 따로 그리는 그 교과서 원래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왜 문제를 만들다 했다 말았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냐면 차이 함수니까, 맞죠, 여러분들? 자, 일단 어떤 함수가 먼저 보였어야 되는 거냐면 y = x-의 탄젠트 x가 원래 보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x값 대신에 지금 누구 x가 기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gx가 기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냥 그 기어 들어가 있다라고만 끝나버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인 거냐면, 시작 누구 플라임 제로에다가 곱하기 g0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나온 조건은 뭐냐? 갑니다. 가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죠? 시작 누구 빵이 빵이고 f빵이 빵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계도 함수값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빵이래요. 뭔 말이죠? 우리 3차 함수의 대칭점 x값이 일단 빠이가 아니라, 아니요? 예, 파이란 얘기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가고 싶다, 눕고 싶다. 박민서, 너 오늘 아프다고 안 왔지? 또 누구야? 갑자기 저의 이름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저 누구야? 이유진, 너네 둘 대신이야. 그 다음에 사인 g파이가 빵이래요. 그럼 일단 사인 g파이가 빵이라는 얘기는 뭘 던져주는 거냐면, 우리의 g파이 값이 사인 언제 빵 나오죠? 빵,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데서.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n파이 정도의 정수 파이 값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 조건이 이해됐어요.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겠다고? 무한대로 보내겠대요. 그때의 누구 x에 대한 극한값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멋졌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간 없는 우리 고3들한테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아, 문제 푸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이 사람 진짜 천재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물론 이 클래스는 없어요. 우리 N수반 애들이. 우리 N수반 애들은 낮에 많아. 내가 제발 부탁하고 있는데, 야, 저녁에 좀 와라. 좀 제발 그랬는데, 싫어요. 싫어요. 동아고 애들 몇 명 있어. 1년 중에 선배들. 근데 맞췄더라고요. 네, 맞췄는데, 그러니까 미적분 그런 거 좀 열심히 듣지 그랬어요. 그때 그거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돼갖고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합성함수 들어가고 막 정근한 다음에 x1, x2 막 그때 국서 잡았던 문제. 네, 그런 문제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이런 문제 껌딱지죠.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물론 오늘은 첫 번째 풀이에요. 뭐다? 이 두 자식 사이의 교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되더라. 일단은요, 누구 플라임 제로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원이 미적분이잖아요. 미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 플라임 x가? 보시다시피 누구 플라임 x에다가 g 플라임 x 마이너스 탄젠트에 대한 도함수 시컨트의 제곱의 gx예요. 그리고 인수분해와 전개의 미친분이에요. 30번도 그랬잖아요. 30번은 아예 인수분해에 대한 상태로 도함수가 구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개했더니 무슨 미분 형태였잖아요, 여러분들? 군미분 형태였잖아. 그러니까 전개되어 있으면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한번 풀어헤쳐봐.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걸 g'x로 묶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라 맞죠? 시작!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의 gx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잖아? 누구 제곱 x가?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가 몇 플러스요, 여러분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잖아? 적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외우신 분은 제발 좀 외우세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니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 네가 넘어가? 그럼 반대로 네가 넘어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여기다 이쪽에다 좀 써놓을게요. 이따 써먹어야 돼서 우리의 최종적인 G 프라임 X의 모양새 시작 누구 프라임 X에다가 G 프라임 X에다가 얘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제 시작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로 탄젠트 제곱에 누구 X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GX로 바뀌었어요. 여기다 좀 써놓을게. 뭐야 이게 누구 프라임 X가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따 또 써먹어야 돼서 곱하기에 탄젠트 제곱에 GX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G 프라임 제로가 보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잠깐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뭐예요? 나오면 찾아서 집어넣어라 맞죠 여러분들? 그죠? 맞아요? 단원 이름 미적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X 대신에 제로를 한번 집어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누구 프라임 제로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G 프라임 제로에다가 곱하기에 탄젠트 제곱에 일단 G 제로로 보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조건 활용하겠습니다. 누구 제로가 제로잖아. F 제로가 제로인 거니까 F 제로라고 하는 건 보시다시피 누구 제로에다가 여러분들 G 제로 마이너스에 탄젠트에 누구 제로잖아요 여러분들? G 제로잖아. 그러면 이항에다 친다면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 탄젠트에 누구 제로가 여러분들? G 제로가 누구 제로가 나오는 거잖아. G 제로라고? 탄젠트의 G 제로가 제로라고? 탄젠트의 G 제로가 누구라고 여러분들? G 제로라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누구 제로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넌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작 마이너스 누구 프라임 제로에다가 곱하기에 누구 제로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건 뭐잖아? 구하라고 했던 문제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냐면 시작 마이너스 D에다 갖다 붙여버려. 마이너스 누구 프라임 제로를 구하시오. F 프라임 제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즉 누구 X를 알아내시오 여러분들. fx를 알아내란 얘기예요. 즉 1차항 계수를 알아내요. 몇 차항 계수로 여러분들? 1차항 계수. 찍어보세요. 이 실 짚고 하자면은 풀어보면서 제가 이번 시험지에서 딱 2번 막혔는데 잠깐 막혔어요. 아, 뭐 그렇다고 못 푼 건 아니에요. 또 막혔다 그러면 또 네, 여기서 한번 막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2번 막혔는데 28번하고 29번에서 막혔어요. 29번은 이게 뭐야? 처음에 잠깐 이게 뭐야? 막힐 때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뭐 해야 되지 봤어요. 이건 이거란 얘기고 사인 지파인 보이지 그게 뭐야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 바꾸라는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뭐야? 아 모르겠어. 돌아가는 거죠. fx 몇 차 함수죠? 다항함수잖아요. 처럼 연습하셨던 거 1번 다항함수는 차수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미 3차 함수인 거고 두 번째 무슨 속이고 연속? 그런 얘기는 없고 뭐가 가능하죠? 미분 가능해? 들어봐. 뭐가 미분 가능해? 적으면서 할 거야. fx가 gx 마이너스 탄젠트의 gx인데 너 자식이 지금 뭐가 가능하잖아. 근데 너 자식도 분명히 뭐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너가 미분 가능한데 널 뺀 거니까 너도 뭐가 가능해야 되잖아.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자식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럼 너 자식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동시에 무슨 속이어야 되잖아?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탄젠트 gx라는 새끼가 연속이어야 된다. 무슨 속이 여러분들? 여기서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얘 왜 줬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질문. 탄젠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불연속 함수죠. 어디마다? 점근선마다. 그럼 이러면 gx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무관객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gx가 취하는 극한값이 몇 분의 3파이에서 오는데? 그럼 2분의 3파이? 탄젠트 함수 주기 파이 또 합니다. 반주기 얼마?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 2분의 2파이 즉 파이에서 대칭점 2분의 3파이에서 무슨 선? 아 이게 그 얘기더라. 탄젠트 함수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탄젠트 함수 입장에서 x값이 누구 x입니다? gx입니다. 다시 누구 x입니다, 여러분들? 합성함수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어떤 교과서? 고1 교과서. fgx의 본질적인 의미. 여기서 지금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저 새끼는 어떻게 탄생한다? 첫 번째, x값에 의해서 어딘가 누구 x값이 정의될 것이다? gx값 정의될 것이다. 그러면 그 gx값이 무슨 축으로 누워버리면서 x축으로 누워버리면서 세로축으로 누구 gx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fgx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gx값이 이 짝으로 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fgx값이 정의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슨 축이 만들어지면서 x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누구 gx가 만들어지는데, 맞죠 여러분들? 요 x값을 데리고 오면서 요 y값을 데리고 오는 게 합성함수를 만들어내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 대칭점,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몇 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또는 파이. 그럼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몇 파이 여러분들? 됐죠? 널 gx축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gx가 취하는 극한값 중 하나가 몇 분의 파이가 있잖아. 2분의 3파이. 아, 선생님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요 이전 상태겠지. 그러면 gx가 가지는 값이 2분의 3파이라고, 극한값이. 그럼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수도 있겠지, 그치? 아니면 2분의 3파이 플러스였을 수도 있겠지.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그냥 2분의 3파이라 하잖아? 얘들아, 극한값이 무슨 값이 될 수도 있어? 함수값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탄젠트 몇 분의 3파이는 정의되지 않아. 그럼 질문. 보시다시피 몇 분의 3파이 마이너스로 왔다면 이 gx가 취하는 값의 범위는 반드시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죠. 이 gx 값이 만약에 몇 분의 파이를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 몇 분의 파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 불연속나잖아요. gx가 2분의 파이면, 몇 분의 파이면 이게 연속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깥에 있는 이 탄젠트 함수가 연속인 구간 안에서만 누구 x가 놀아야 되지? gx가 놀아야 되지. 그래야지만 얘가 무슨 속 나오고, 그래야지만 얘가 뭐가 가능한 거죠? 미분 가능한 거죠. 그럼 질문. 빨간색이었다면 gx의 후보 범위가 시작 몇 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몇 분의 3파이보다는 작으니 g파이가 누구 파이라 했잖아? m파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파이 값은 누구밖에 없잖아. 파이밖에 없잖아. 됐죠?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 극한값이 2분의 3파이 플러스였다면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누구 x값 범위는 보시다시피 몇 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누구 파이는? g파이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케이스가 몇 개로 분류되는 거잖아? 2개로 분류되는 거잖아. 됐어요?
요 범위가 이해가 안 돼요? 돼요? 되냐고요? 아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 gx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은데 파이보다 클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g파이는 반드시 뭐 누구 파이여야 돼요 여러분들? m파이 정수 파이여야 됩니다. 선생님 파이니까 파이 여기 있잖아. 아니니까 이게 무슨 축이라고 여러분들? 얘 입장에서의 x값은 누구 x값인 거니까 gx. 그럼 색깔로 구분해 볼게요. 그럼 이렇다 하잖아요. 돼? 그럼 들어와 봐. 빨간색입니다. 애초에 fx가 어떻게 생겨보았냐면 누구 x 마이너스에다가 탄젠트 누구 x인데 잘 보세요. 그 x를 무한대로 보내잖아. 어디로 보낸다고? 그럼 잘 봐요. gx는 얼마로 간다 그랬어요? 2분의 3파이. 그럼 탄젠트 gx는 정확하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죠.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탄젠트 gx는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어디로 날아가 버리죠? 양변반대로 날아가 버리죠. 넌 양변반대로 날아가? 그럼 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fx는 음의 무한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지. 그럼 3차함수 입장에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가 음의 무한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니까 fx를 예를 들어서 fx를 어디 건지 필요해요. fx를 예를 들어서 누구 x 3승론으로 생각한다면 일일이? 그럼 우리 a는 무슨 수예요? 음수죠. 돼요? 또한 누구 파이가 파이니까 도와줘. 누구 파이가 파이니까 g파이 파이죠? g파이가 파이면 시작합니다. f파이를 볼래요. f파이 누구 파이? g파이? g파이 얼마?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의 g파이 파이? 탄젠트 파이는 얼마잖아? 빵이잖아. 그럼 f파이 파이겠네? 돼요? 되냐? 아니 무슨 표 상황이 이제 나왔으면 그래프 상황이 나왔으면 빨리 수직 표현으로 가야 되잖아. 저희의 목적은 뭐라고 아까 해놨잖아요. 누구 프라임 제로를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f 프라임 제로 누구 x를 알아내셔야 돼. fx 그럼 또 있잖아. 도함수 안에도 누가 있는 거지? 탄젠트 gx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f 프라임 파이? f 프라임 파이 f 프라임 파이 마이너스 g 프라임 파이에다가 보시다시피 탄젠트 누구 파이에요 여러분들? g파이의 뭐잖아 여러분들? 제곱이잖아? 근데 g파이가 파인 거니까 이거 얼마나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들? 빵으로 날아가 버려? 그럼 누구 프라임 파이도 빵이야? f 프라임 파이도 빵이야. 돼요? 그럼 나온 결론 시작. 누구 파이가 파이고 f 프라임 파이는 얼마고 빵이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여기 안 보이겠다. 여기까지만 찍어보세요. 됐죠? 됐죠? 싹 다 지워. 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써봐. 도와줘. 시작. 누구 파이가 파이고 f 플라인 파이는 얼마가 나왔고 빵이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애초에 최초 조건 f2 플라인 파이도 얼마고 여러분들 빵이고 최초 조건 누구 빵이 빵이었잖아. f 빵 있었나? 예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새끼 쳐다보자는 얘기예요. 최고 차계수 음수인데 파이에서 미분계수 빵 파이에서 이기다음수 빵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뭔 말이죠? x 이퀄 파이에서 나 누구 이퀄 파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데 이교도함수 값도 빵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한 번 멈칫 계속 내려오고 이 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 파이 콤마 파이가 돼.
근데 이거 안 되죠. 이건 왜 안 돼? 얘가 0,0을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0,0은 여기 있는 거니까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아, 이 얘기야. 저기까지 찍으세요. 저기까지. 자, 그러면 그대로 파란 걸로 갈게요. 그대로 파란 걸로. 공부해줄 건 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봐요. 이 문제 설사 이렇게 그대로 내겠어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관련된 상황들을 다른 문제에서 응용해버리기 시작하면 공부 안 해뒀어요. 대충 대비도 안 해놨어.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봐요. fx가 다시 누구 x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탄젠트의 gx였는데 이제 파란색이에요. x를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그럼 gx는 어디로 가는 거죠? 시작. 몇 분의 3파이 플러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라고요?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라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음의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럼 너가 음의 무한대로 날라가? 그럼 너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결론이 뭡니까? fx가 어디로 날아가는 거지? X가 먼저 날아가는 거지? 그럼 우리의 측울창계도 일단 무슨 수란 얘기죠 여러분들? 됐죠? 동시에 g파이? 그럼 f파이를 봐. f파이? g파이 몇 파이에다가 돼요? 탄젠트 2파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빵이잖아. 또 f'파이가 보고 싶어. f'파이 g'파이 곱하기 탄젠트 g파이. 탄젠트 g파이가 조금 전에 얼마였잖아 여러분들? 2파이였잖아? 탄젠트 2파이 얼마? 빵.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도 빵. 그럼 또 똑같이 본다면은 이게 더함수가 빵. 그럼 또 똑같이 본다면은 f빵은 빵.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그려지기를 갑니다. 꾸준히 뭐 하는데? 증가하는데 한번 멈칫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보시다시피 몇 콤마에 여러분들? 파이 콤마 2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쪽에서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가잖아 여러분들? 0,0을 지나가잖아? 이제 fx를 표현할 수 있죠. 알죠? 시작. 몇 배예요 여러분들? 최고차기수 a배에다가 저렇게 되려면 x-파이의 몇 승에다가 여러분들 3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더하기 몇 파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 빵이 빵이라고 했으니까 f빵 갑니다. 마이너스 a파이의 몇 승에다가 3승 더하기 2파이가 빵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a파이의 3승이 2파이야? 그럼 파이를 하나 날려줘. 제곱이야? 그럼 우리 a가 결정된 거죠. 시작. 누구 제곱분해 여러분들? 파이 제곱분이 기어 들어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만 구하면 되죠? 아까 우리가 구하라고 했던 건 마이너스 f' 제로였잖아. 그렇잖아. 이 계산 제가 맡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도 마찬가지로 본질로 돌아가세요. 잠깐만. 왜 문제를 만들다 말았다? 아까 차이 함수였잖아. 무슨 함수 여러분들? 잠깐만 들어봐봐. 뭔 말이야? 그 차이 함수 봤더니 x 마이너스 탄젠트 x였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 새끼하고 누구는 x 사이에 여러분들? y x 사이에 그 교점 x 값을 누구로 원래 관찰해야 되는데 gx로 관찰해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들? 그게 안 나왔어. 금요일로 한번 해볼게. 무슨 요일날 여러분들? 금요일. 자 일단 찍으시고 29번으로 갑니다.
아니, 네? 갈수 있게 이게 자, 29번이에요. 몇 번이다 여러분들? 29번이에요. 처음에 이게 뭐지? 그랬다고. 제가 요즘 이실직고 하나 할 거는 토요일날 저녁 때 하고 일요일날 저녁 때 대치동 파이널을 나가는데 매년 가거든요. 저를 안 놔주는 원장님 한 분 계세요. 그래도 와야지. 안 가요. 그랬는데 지금 벌써 10년째 붙들려 있어. 그냥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서 하는 애들 친구들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쫄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으로 연수생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카트라인 처참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쫄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게임 하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외웠어. 첫 번째가 무슨 수이고 여러분들? 양수이고 공비가 유리수랍니다. 무슨 수요 여러분들? 유리수. 좀 치사하긴 했어요. 그 공비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분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뭐라 배우냐면 그 유리수는 분명히 누구분의 누구 구조로 생겨먹었고 여러분들 P분의 Q. PQ는 무슨 소라고 배웁니까? 즉 기하분수 형태여야 됩니다. 이분도 개념이 미친 자죠. 이분도. 그리고 뭐라 했냐면 그 무한급수가 수렴한대. 무슨 급수가 여러분들? 이 등비수열에 대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공비의 범위가 분명히 이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반드시 얼마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 0을 가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거를 볼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A1 더하기 A2가 일단 몇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10보다. 그러면 가보적 것까지 저도 뭐 했냐면은 이게 A1 더하기 너가 A1의 R인 거니까 A1 묶어버리면은 A1의 몇 플러스 R이잖아요 여러분들. 1 플러스. 그래서 A1의 범위를 한번 조선해서 잡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조건에서 뭐라고 되는 거냐면 정수한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죠? 3개? 3개라고 저까지 들어봐요. 그러니까 말자가 좀 눈에 걸리는데 우리 저희 15번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 x 이퀄 2와 6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x 이퀄 2와 6에서만 극값을 갖는다와 x 이퀄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다 말은 다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 정수항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3개. 그럼 정수항은 반드시 몇 개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3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의 곱이 일단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215. 됐죠? 그래서 이 무한 등비급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이게 뭐야? 하고 정수항이 몇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3개. 잠시 멈칫했어요. 뭐지? 라고 했다가 늘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정수항이 몇 개가 있는데 풀어봤더니 저희가 비슷한 연습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정수항 3개가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의심을 했었어야 돼. 정수항 3개 중에 2개는 붙어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고 아니면 3개가 다 뭐에 있던가? 붙어있던가. 그럼 사실 실전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이거죠. 3개가 다 뭐에 있다? 그냥 붙어있다. 3개가 붙어있으면 예쁘게 나오는 게 있죠. 3개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니? 그 3개를 곱했다고? 3개를 곱했다고? 양쪽 2개 곱한 게 가운데 3개의 제곱이잖아? 그럼 3개의 곱은 가운데 있는 3개 몇 승이잖아? 3승이잖아? 하필이면 네가 누구의 3승이잖아? 6의 3승이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3개가 뭐가 된다? 6이 되겠지. 실전에서.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자, 만약에 n번장을 선생이 일단 K라고 했는데 그 자식을 정수라고 하죠. 무슨 수라고 하죠, 여러분들? 정수라고 하죠. 그 다음 번째 항인 n 플러스 3번째는 당연히 앞선한 K한테 누구분의 Q를 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P분의 공비. 맞아요, 여러분들? 또는 낮정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단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만약에 K하고 P가 약분이 안 됐다면, 그래서 뭐가 안 됐다면 여러분들? 땡큐지. 근데 만약에 약분이 됐어. 약분이 됐으면 너와 너의
공약수만 날라가. 다시 무슨 수가 날라가 여러분들? 공약수만 날라가. 그리고 나서 그게 낙정수란 얘기는 약분하고 나서 P 안에 다 날라가서 이게 1이 돼버리면, 다시 얼마가 돼버리면? 그게 낙정수가 아니죠. 정수죠. 낙정수가 되려면 약분하고 나서 여기 뭔가 남아야 돼. 분모 쪽에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 거냐면 6 곱하기에 12분의 5라 그러잖아. 그럼 6과 12의 공약수 누가 있잖아? 6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나서 여기 이 정도의 이게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에 내버리잖아. 아무튼 그 약분의 결과를 S분의 Q라고 잡아보죠. 그래서 누구분의 Q 여러분들? S분의 Q. 그러면 그 다음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S분의 Q에다가 또 누구분의 누구를 곱할 거잖아? P분의 Q. PQ가 약분될 리가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치? 왜? 무슨 소니까 여러분들? 서로 소니까. S하고 Q가 약분될 리가 없어. 맞니 여러분들? 그치?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S하고 Q는 왜 약분이 안 되는 거야? PQ가 무슨 소면? 서로 소면 공약수는 이밖에 없어.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럼 너도 이제 무슨 정수가 돼버리는 거지? 낙정수야. 그럼 그 이유 볼 필요가 없어. 이 뒤에 모든 항들이 다 무슨 정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낙정수야. 그러니까 하나가 정수인데 그 다음 항이 낙정수가 나오는 순간에 그 이유 다 무슨 정수야 여러분들? 낙정수야. 그럼 뭔 말이야? 이 몇 개의 항이 3개의 항이 절대로 서로 떨어지면 안 돼. 되죠? 이래서 경시 문제. 이래서. 찍어보세요. 비슷한 걸 보신 적 있잖아? 여기 갑니다. 그럼 이제 결정되죠. 뭐가 결정되죠? 이 3개의 항이, 다시 몇 개의 항이 여러분들? n번장이 있습니다. n 플러스 1번장이 있습니다. n 플러스 2번장이 있습니다. 그럼 넌 누구의 3승이니? 맞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6입니다. 네가 얼마라고요? 6이고 너희 3개가 다 무슨 수여야 되죠? 정수여야 됩니다. 그럼 질문, 너한테 공비를 곱해서, 뭘 곱해서 여러분들? 공비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6이 나와야 되잖아. 그냥 여기로 할까요? 그럼 너는 6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P분의 Q죠. 그럼 네가 무슨 수가 되려면, 정수가 되려면 그 P는 뭔가요 그러면? 6의 약수죠. 누구를 제외한? 1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P가 될 수 있는 게 2 또는 몇 또는 여러분들? 3 또는 6인데 공비가 양수란 보장은 없어요. 맞죠? 공비의 범위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6과 1 사이에 있었으니까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너도 플러스 마이너스, 너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P하고 Q가 무슨 소였으니까 여러분들? 서로 소였으니까 그러면 공비가 될 수 있는 후보, 만약에 네가 분모였다면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1? 2분의 1. 네가 만약에 분모였다면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1과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네가 분모였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1과 6분의 2는 안 되죠. 6분의 3도 안 됩니다. 6분의 4도 서로 소가 아닙니다. 6분의 얼마까지가 되는 거지? 오, 총 교호가 몇 가지나 나오죠? 10가지나 나와. 돼?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면 이 앞에 지금 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공비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넌 뭐가 되는 거죠? 반대로 돌아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2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12. 돼요? 그럼 그 앞에 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24가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정수하면 몇 개인 거니까? 3개인 거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네가 누구 원이 되는데 여러분들? A1이 되는데 네가 A1이 되는 순간에 빼기 11은 안 되는 거죠. 초항 무슨 수라 했으니까.
양수? 그러면 너가 누구 투 이제? A2? 그러면 그들 둘의 합이 보시다시피 얼마나 와요 여러분들? 18이야? 이건 몇 보다 커? 안 되죠. 그럼 너일 수 없어요. 그럼 너일 수도 없죠. 생각해봐요. 선생님 생각이 안 돼. 알았다고.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됐을까? 18. 너 6이잖아. 그러면 이 앞에 또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이 앞에가 뭐가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4가 돼버리면 정수항이 4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또 네가 누구원이 된 거잖아. A1. 네가 누구가 되는 거잖아? 과거는 순간에 마이너스 18은 안 돼. 그들 둘을 더해봐봐. 얼마나 왔어요, 여러분들? 24. 그것도 몇 보다 크잖아. 안 되는 거야. 되세요? 그러면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넌 6이잖아? 반대로 돌아가려면 곱하기 얼마야 되잖아? 2분의 3? 그럼 얼마 나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나오잖아? 9? 반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나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얼마가 나왔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낙정수. 그럼 지금부터 이 앞에 한들은 전부 다 무슨 정수 여러분들? 낙정수. 검증해볼까요? 너를 만약에 A1이라고 한번 해봐. 널 누구 투라고 한번 해봐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에 빼기 2분의 27은 안 되는 거야. 동시에 이게 플러스 9가 돼버리면 다시 뭐가 돼버리면 13.5에다 9를 더해버리면 여전히 10보다 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너희 둘의 합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작 몇 분의 27에다가 빼기 9를 한번 해보자고 2분의 18 맞죠 여러분들? 그럼 너 얼마가 되는 거지? 몇 분의 9 여러분들? 아 너 몇 보다 작아? 찾았죠. 결국 어떻게 된 거다? 시작 추항은 얼마인 거고 2분의 얼마인 거고 27. 공비가 뭐가 나왔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몇 분의 2가 돼야 된다? 3분의 2가 된다. 정답은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27이 정답이었겠지. 그치? 됐죠? 지금까지 경험은 이거는 주로 이제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좀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됐죠? 저도 뒤통수 맞았어요. 근데 이건 좀 그래요. 좀 29번은 좀 그래요. 자, 찍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금요일에 8시에